카톡은 자주 하고 대화도 정말 잘 통해요. 서로 웃긴 얘기 나누고 일상도 공유하고, 그래서 당연히 나랑 뭔가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군요. 아니, 그냥 편해서 그런 건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상대가 자꾸 연락하고 관심을 주는 것 같아서 우리 썸 타는 중인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사람 좋은 사람이었을 뿐, 그 사람이 웃어줄 때마다 설레고 잠깐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뒤흔들리는데 정작 그 사람은 아무 감정도 없을 수 있다는 사실. 이럴 땐 정말 내가 혼자 착각한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이 모르는 척 하는 걸까? 혼란스럽고 민망하고 마음만 더 지쳐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관계가 반복된다면 나 자신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가 진짜 썸을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혼자 설레고 있는 건지 5가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는 더 이상 혼자 기대하고 상처받는 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왜일까요? 우린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착각을 그렇게 쉽게 하게 될까요? 물론 감정이라는 건 원래 명확하지 않고 상대가 딱 잘라서 말해주지 않으면 더 혼란스러워지죠. 근데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연애에서 착각하게 되는 순간들은 대부분 비슷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행동들 때문이죠. 첫 번째, 연락을 자주 해요. 아침 인사부터 잘 자는 메시지까지 일상 중에 문득 생각났다고 말하거나 별거 아닌 말도 계속 이어가려 하고, 이쯤 되면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건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주 연락하는 것과 만나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 그 사람이 자꾸 연락만 하면서 정작 직접 만나자는 말은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심보단 심심함을 달래기 위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요즘 연애는 안 해?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이야? 너 진짜 괜찮은 사람 같아.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 당연히 기대하게 돼요. 특히 이성 간에는 사적인 질문이 곧 관심 표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건 상대가 말로만 던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질문 이후에 행동이 따라오는 사람인지를 보는 겁니다.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정보를 얻고 나서 무언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호기심 많은 사람일 뿐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신체 접촉이나 장난이 많아요. 어깨에 툭툭 치고 머리 쓰다듬고 손등을 툭 치며 장난치고, 이런 소소한 스킨십이 반복되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애착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뇌는 접촉을 호감 신호로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그 행동이 일관적이고 나에게만 적용되는가? 그 사람이 원래 누구에게나 터치가 잦고 경계가 없는 타입이라면 그건 친밀감이라기보다 그냥 개인 스타일일 뿐이에요. 이 3가지 행동은 정말 나를 좋아하나? 라는 감정을 착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장면들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숨은 진심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혼자 설레고 혼자 상처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썸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5가지 명확한 기준을 알아볼게요. 앞서 말한 행동들이 착각을 유도한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진짜 썸인지 아니면 내가 혼자만 착각 중인 건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만남의 의지가 보인다. 그냥 연락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주말에 뭐해? 시간 되면 같이 영화 보자 처럼 실제로 시간을 내서 만나려는 시도가 있는지 보세요. 단순한 문자 교환은 관심이 아닐 수 있어요. 나를 보기 위해 시간을 쓰는 사람이 진짜 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일상을 먼저 공유한다. 오늘 회사에서 완전 피곤했어. 엄마랑 다퉜는데 괜히 우울하더라. 요즘 내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해. 이런 이야기들은 감정적인 거리감을 줄이려는 신호예요. 가볍지 않은 자신의 이야기까지 보여준다면 그건 당신을 신뢰한다는 뜻이고 누군가에게 마음이 열렸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만남 이후 더 가까워집니다. 한 번 만났다고 해서 관계가 발전하진 않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면 만남 이후 연락이 더 빨라진다. 톤이 더 부드러워진다. 다음 약속을 자연스럽게 잡으려 한다. 이건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감정적 거리도 좁히려는 것입니다. 만나고 나서 감정의 온도가 올라간다면 썸일 확률 높습니다. 네 번째, 행동의 일관성이 있다. 오늘은 다정한데 내일은 아예 연락이 없고 기분 좋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며칠 씹고 다시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썸은 자연스럽고 일관된 흐름이 있어요.
밀당을 즐기지 않고 꾸준히 관심과 신호를 보내는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5번째는 작은 배려가 행동으로 나타난다. 퇴근길에 우산을 씌워주거나 내가 아프다고 하면 음료를 사다 준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걸 기억해서 챙겨준다거나 말보다 더 큰 힌트는 작은 배려의 반복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특별히 신경 쓰고 있구나 싶은 행동, 그게 바로 썸의 진짜 증거입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기준 하나씩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그건 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마음을 너무 주기엔 아직 이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혼자 썸이라고 착각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좀 더 깊이 얘기해 볼게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썸이라고 믿었는데 상대는 아무 감정이 없었다면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처음엔 설렘이었지만 조금씩 그것은 기대에서 혼란으로, 혼란에서 불안으로, 불안에서 자괴감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도 커진다는 것인데요. 처음엔 상대의 말 한마디, 답장 하나에도 설렜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기대는 실망과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별로라서 그런가? 이런 자기 비난이 시작되죠. 두 번째 문제는 관계의 주도권이 항상 상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썸인 경우 항상 상대가 연락하면 반갑고 안 하면 불안한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시작됩니다. 결국 내가 감정적으로 끌려다니는 관계가 되죠. 중요한 건 진짜 썸은 균형이 맞는 관계라는 것. 한쪽만 애쓰고 기다리는 건 애초에 서로 통하는 감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 혼자만 감정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매일 고민하고 주변 친구에게 털어놓고 문자 하나에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다면 감정은 주고받을 때 건강합니다. 나 혼자만 계속 감정을 쏟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모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사랑받기 위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울까? 너무 티내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 속에서 점점 진짜 내 모습을 잃어가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혼자 썸을 타는 상황에서는 자꾸 맞춰주는 나만 남게 돼요. 어때요? 혹시 지금 이런 관계 안에서 혼자 감정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이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내 감정을 지키는 것도 사랑의 일부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황은 상대의 말보다 행동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걸요. 그럼 앞으로는 이런 감정 착각을 줄이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기대한 만큼 행동으로 확인하라.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어요. 너 참 괜찮은 사람 같아. 요즘 너랑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 이런 말에 설레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잠시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말보다 움직이는 사람을 신뢰하세요. 두 번째는 내 감정 중심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를 따지기보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만날수록 더 외롭고 불안하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이 자꾸 흔들린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안정감 대신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애매한 관계는 오래 두지 말 것. 사람은 혼란스러운 상태에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이 기대하고 더 크게 실망합니다. 확실한 건 없지만 언젠가는 뭔가 생기겠지 라는 희망은 때로는 자기 기만일 수도 있어요. 마음을 묻는 게 무섭더라도 명확하게 확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어떤 사이야? 라는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방어막이에요. 네 번째, 나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사랑받고 싶은 나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연애 말고 나를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연애를 하세요. 사랑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지킬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상상하고 기대하고 상처받는 연애는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내 설렘보다 나의 마음의 안정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는 참 어렵죠. 특히 상대가 어떤 감정인지 모를 때 혼자 수백 번을 생각하고 설레고 또 상처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혼자 설레는 건 연애가 아닙니다. 연애는 둘이서 감정을 주고받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의 말보다는 행동을, 내 기대보다는 마음의 균형을, 그 사람의 리액션보다는 내 감정의 평온함을 먼저 살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해주세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나를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도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혹시 모를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5가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썸인지 아니면 나 혼자 만든 감정인지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내 마음은 내가 지켜주세요. 이런 연애 고민 여러분은 어떻게 겪으셨나요? 혹시 나만의 구별 기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